안녕하세요. 국씨와 밥씨의 웹툰 식탁입니다. 오늘은 6회차. 네. 어느덧 우리가 10회차를 시즌 1으로 했는데 중간을 넘어온. 네. 어제 막 감격하셨어요. 혼자 생각하면서. 근데 옆에서 국씨가 초쳤어요. 물론 옆은 아니고 카톡으로지만 저는 아니 와 우리 후반이야 이러길래 중반인 듯 이랬죠 제가. 그게 초친 거지. 저는 저희가 10회로 구성을 했는데 5에서 6으로 넘어가니까 뭔가 좀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마냥 사람으로 치면 어린애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젯밤에 이게 한 번 이렇게 마디가 꺾였다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후반기로 넘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했더니 중반인 듯? 이렇게 보낸 거예요, 카톡을. 사실이잖아요. 후반이라고 하기에는 8, 9 이 정도. 우리가 나이를 먹을 때도 26, 20대 중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감격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왔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거기다 국씨가 중반인 듯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왠지 그 영흥이 확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격할 만한 소식이 중간중간에 있었죠. 벌써 까먹으셨겠지만 이종범 작가님이 저의 트윗에 답을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날 이상하게 트위터를 자주 안 들어가거든요. 정말로. 막 한 일주일에 한 2번? 이 정도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이날 그것도 시간이 많은 때도 아니었고 기차에서 내리기 직전이었는데 부산 영화제를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이상하게 트위터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를 켰어요. 근데 이종범 작가님이 누군가가 닥터 프로스트를 이렇게 뭐 얘기해주는 본인이 라디오에서 만화 소개 코너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것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트윗이 올려 있어서 제가 저희가 웹툰 식탁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남겼는데 칼 답장이 와서 웹툰 식탁 들었다고 구독을 하셨다. 기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막 그때도 약간 정신을 잃었어요. 맞아요. 들깨이빨 작가님에게 그 답장이 왔다는 것처럼 약간 정신을 잃고 그래서 우리가 대책 회의를 했죠. 언제 이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예정 중에 있다는 네. 스포일러입니다. 네. 그게 그 트윗에서 이종범 작가가 저 오늘 웹툰 식탁 들었는데 국씨와 밥씨 중 누구신지? 라고 해서 맞아. 국씨가 엄청나게 흥분된 트윗으로 막 덜덜덜 저는 국씨입니다 막 이렇게 했던 거를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나의 트위터 아이디가 털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고 김풍 작가님한테도 우리가 찌개의 역사 걸 올렸으니 들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답이 와서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왔죠. 물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장이 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게 우리한테 정말 많은 거를 주고 있고 작가님들한테도 고마운 일이구나 하는 뿌듯감. 엄청난 뿌듯감을 느꼈습니다. 뿌듯감이 뭡니까? 뿌듯함이라고 해야지. 싫어요. 왜 그랬냐면은 뿌듯함이라고 하는 거랑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뿌듯감이 뭐예요? 어감 되게 안 좋아. 나 어감 좋아서 쓴 거예요. 뿌듯감. 알았어요.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뿌듯감 하면 약간 왜요? 뭔가 뽀득뽀득 이런 느낌 나서 좋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취향 차이가 있네요. 존중해주세요. 뿌듯감? 약간 똥 생각나는데? 왜 똥 생각하세요? 이렇게 뭔가 이분이 요새 좀 똥에 뿌듯뿌듯 이렇게 싸는 것 같잖아요. 뿌듯하고.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같이 들어온 분한테 나 웹툰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웹툰 식탁을. 나는 분명히 팟빵에 검색하라고 했는데 네이버에 해보셨다고. 그러면서 기사가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웹툰이스타라고 한참 우리보다 선배님 웹툰 팟캐스트라는 선배님들 그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웹툰 팟캐스트들이 있지만 하면서 거기에 중간에 몇 개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됐어요. 근데 우리 얘기는 전혀 아니고 우리 칭찬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는 막 시작한 애들이 있지만 웹툰이스타는 이 정도 오래 했다 이런 내용이었지만 언급이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사에. 그래서 그걸 또 좋아하면서 보냈죠. 근데 이제 밥씨는 대충 읽고 그런 거보다 하고 대충 넘기더라고요.
우리 얘기도 아닌데 뭘 어쨌든 또 그럽니까? 나름 MBN 그런 이름 있는 곳에 언급이 된 나중에는 우리도 인터뷰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웹툰이스타에서 저희한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잘 듣고 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엄청. 감사합니다. 대헷. 오늘의 작품은 결혼 웹툰. 네. 선정작은 결혼 웹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해도 똑같네요. 어쿠스틱 라이프. 저희가 두 개를 하게 되면서 하나씩 했었는데 이거는 둘이 비슷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그런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두 개를 동시에 얘기를 해보려고요. 각각의 기본적인 정보 소개는 따로 해야 되겠지만 정보 소개하고 삼첩반상 코너를 두 작품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쪽으로 이번에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품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결혼해도 똑같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연재를 했고요. 기간은 2012년 3월 2일부터 2013년 5월 10일까지 연재를 했습니다. 총 50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후기 같은 걸 제외하고 회차만 50화로 되어 있고 시즌 1이 20화, 시즌 2가 20화, 그리고 거기에다 결독 플러스라고 해서 10화가 더 들어간 형태입니다. 부분 유료가 진행돼서 총 1,000원. 그러니까 시즌 1이랑 플러스를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랑 플러스를 결제하는 거예요. 시즌 2랑 플러스구나. 네, 그게 1,000원. 500원씩 해서 1,000원입니다. 그리고 작가 정보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네온비 작가가 그렸는데 네온비랑 캐러멜이 부부 작가잖아요. 그렇죠. 스튜디오 캐러멜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작업을 한 게 있고 캐러멜이 자기가 따로 한 게 있고 네온비가 따로 한 게 있고 이런 형태인데 둘이 공동 작업을 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작은 다이어터. 다들 진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므라이스 잼잼 소개했었잖아요. 요리툰 할 때. 그때 오므라이스 잼잼의 대항마 같은 거였죠. 왜냐면 사람들이 오무잼으로 끌어오른 식욕을 시키려면 다이어터를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던? 이걸 연재하면서 정분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던.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 결혼해도 똑같네를 네온비 작가가 혼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온비 작가는 최근에 완결이 됐는데 레진 코믹스에서 나쁜 상사라는 19금 웹툰을 그렸었습니다. 이거 일본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쁜 상사 있잖아요. 이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대요. 근데 어쨌든 그 네온비 작가가 결혼해도 똑같네 마지막에 이 자기가 나쁜 상사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걱정이 된다고. 이게 워낙에 19금이고 그 전에 뭐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런 거랑은 다르니까 워낙에 다르니까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잘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려를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잘 됐고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 같고 평도 호불호는 갈리기는 하지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미스 문방구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공동 작업을 했었고 그거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두 분이. 아니요. 처음으로? 그 전에 그 캐러멜 작가가 나마도라랑 오리우리를 옛날에 연재했었거든요. 저는 이때도 보긴 봤었는데 나마도라랑 오리우리 둘 다 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온비 작가가 캐러멜 작가한테 연락을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오리우리 어시스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미스 문방구 매니저는 공동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 셔틀맨 했었고 2011년에 네온비 혼자서 기춘 씨에게도 봄이 오는가라는 웹툰을 했었는데 이건 솔로 탈출기래요. 왠지 이것도 좀 열받는데. 왜 열이 받죠? 이러고 나서 자기는 잘 된 거잖아. 솔로 탈출기를 그렸으니까 탈출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작가 정보는 이 정도고요. 그 결혼해도 똑같네 그냥 생활툰이고 자기 결혼했던 얘기인데 흔히 어쿠스틱 라이프와 이 결혼해도 똑같네를
결혼 장려 웹툰이다. 라는 평. 그리고 누가 댓글에 달아놓은 게 너무 웃겨서 메모해왔는데 염장 마귀 같은 웹툰인데 왜 나는 끊지를 못하냐라고 어떤 분이 베스트 댓글로 남겨주셨던 게 너무 웃겨서. 근데 너무 귀여워요. 둘이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고. 아니, 보기 좋지 당신은 네. 그렇지. 보기는 좋지. 근데 보기 좋은데 그렇다고 뭔가 이게 느낌이 정말 염장 마귀 같아. 근데 뭔가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뭔가 막 아픈데도 계속 하거나 약간 매운 거 먹을 때 막 입 얼얼하고 매운데도 뭔가 계속 먹게 되잖아요. 입에 뭐 났을 때 막 혀로 계속 그래 그런 거. 아니 그런 그 정도는 느낌이에요. 아닌데요. 저는 너무 귀여워서 보는 건데요. 캐러멜이랑 네온비는 너무 웃기고 귀엽고 저도 되게 웃으면서 많이 봤는데 어쨌든 너무 염장질이 심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정도로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좋은 귀감은 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나도 아직 인연을 못 만났을 뿐이지 이런 것이 가능은 하구나. 판타지는 아니구나. 실제로 있구나 하는 거를 배울 수 있죠. 장점이라 하면. 어쿠스틱 라이프 소개로 넘어가 주세요. 네. 어쿠스틱 라이프도 간단히 연재 공간 기간, 작가 정보, 작품 소개해볼게요. 연재 공간이란 기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음에서 연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 8월 11일부터 2015년 9월 26일까지 총 시즌 10 진행이 됐고 웹툰계의 프렌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4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11화부터 144화까지 부분 유료된 상태고요. 다 보면 총 6,5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작가 같은 경우에는 1981년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화가 겸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이렇게 어쿠스틱 라이프가 연재가 돼서 만화가까지 하게 된 2010년에 이 어쿠스틱 라이프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 현재 다음에서 달콤 쌀쌀한 신혼부부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브랜드 웹툰입니다. 그러니까 쌀 소비를 권장하는 약간 태명 때문인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어쿠스틱 라이프랑 접점은 없어요. 다른 가족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화금 이걸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소개하면 난다, 작가가 난다니까 난다와 남편인 한군, 그리고 딸인 쌀, 이 셋의 가족 이야기. 워낙에 연재를 길게 해서 초반에 연애할 때부터 연재를 했던 터라 딸인 쌀이는 굉장히 후반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과 육아 이야기라고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결혼 웹툰, 결혼해도 똑같네와 어쿠스틱 라이프의 첫 번째 차는 네온비와 난다라는 부인상, 그리고 한군과 캐러멜이라는 남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만화에 나온 것만 이들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 저희가 느낀 점들, 보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 둘이 두 커플이 잘 맞는 커플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정말 보기 드문. 그러니까 뭔가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게 파트너십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그렇죠. 관계인데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는 잘 맞아야 되고 그렇죠. 물론 맞춰주고 맞춰 나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각각 이제 워낙에 독특한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만화를 웹툰만 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른 사람이 그려낸 웹툰만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하는 게 사실 되게 우스운 일일 수도 있기는 한데 결혼을 할 때 이런 배우자와 이런 배우자가 만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자고 한 거였는데 뭐 한군부터 얘기를 하면 될까요? 한군부터요? 좀 그런 의심도 들어요. 이게 만화라서 너무 미화된 거일 수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정 떨어지는 모습은 그리기 그치만 안 좋게 그리면 캐러멜 오줌 튀기는 모습은 정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나머지가 되게 잘 그리고 다 커버 치잖아요. 이렇게 해도 정말 배울 점이 많고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뭐 어쨌든간 단점을 그려내긴 한 거니까. 왜냐면 너무 장점만 얘기하면 너무 소설 같잖아. 그쵸. 아무튼 한군부터 얘기를 해봐요. 네. 한군은 나 진짜 한군한테 정말 놀란 점이 있어요. 뭐요? 연기하는 거. 나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내가 보면은 만약에 내 남자친구나 남편이 막 이렇게 매사에 연기를 하면은 마치 하이킥에서 박혜미가 맨날 노래하면서 막 뮤지컬처럼 하잖아요. 박혜미랑 정준하가. 그런 것처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상생활을. 시트콤 속의 캐릭터처럼.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상황극 하잖아요. 그니까. 난 재밌을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되게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여튼 어쿠스틱 라이프만 봤을 때 한군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 이렇게 드러난 것만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 확실한 거. 일단 귀엽다고 나와요. 애교가 많고. 그건 확실치 않아. 그건 맞아. 사람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한군과 난다 이 두 분의 의견으로는 모태 귀여움을 그래요.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애교가 많고 통통하고 중요한 건 게임 덕후입니다. 엄청난 게임 덕후. 네. 디아블로 한정판을 사려고 새벽에 거기 용산이었나? 거기 가서 청량리. 국제 전자상가? 뭐 여기. 청량리인가 뭐 거기 가서 밤새가지고 비 맞으면서 한정판을 구매했다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정도일 정도로 덕후고 심지어 게임 개발자인 게임 덕후. 집에서 또 게임 개발하고 집에서 또 게임하고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장난을 좋아하고 맞아요. 그리고 집을 좋아해요. 약속이 맨날 취소된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난다가 그림 회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못해요. 요리를 잘 못해요. 이거는 캐러멜이랑 굉장히 비교가 되죠. 캐러멜은 요리를 잘하고 네온비가 요리고자여가지고 캐러멜이 막 못하게 하잖아요. 요리. 반대죠 이건. 근데 난다는 요리를 잘하는 것 같진 않아. 그냥 여긴 맞아요. 그냥 둘 다 그냥 무난무난한데 다만 한국보다는 난다가 먹을만하게 만드니까 난다님이 하는 것 같은? 그리고 한국은 치킨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죠. 튀김 덕후. 그 되게 웃겼던 게 교촌 1, 2, 3호점이 있는데 맨날 치킨 시켜먹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돌아가면서 시킨다. 그러면서 이 치킨의 질을 비교하는 그런 게 맞아요. 귀엽더라고요. 근데 교촌 1, 2, 3호점을 돌아가면서 전화하는 보람이 없는 게 전화하면 집 주소랑 먹는 스타일이랑 이런 거 다 알아서 네, 뭐 오리지널에 무 안 들이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다 배달해주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벌레를 잘 잡아요. 그래서 밥씨가 1등 신랑감이라고 그랬어요. 벌레를 잘 잡는다고. 벌레를 잘 잡는 것은 신랑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지만 중요한 조건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 벌레를 정말 저번에 화장실에서 있는데 진짜 뻥 아니고 타란툴라가 집에 있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사진 보여줄까요? 보여주세요. 이거 증거 사진으로 올릴 겁니다. 진짜로 거미가 박물관에서 보는 거미에 털 달려 있잖아요. 그쵸. 거미가 진짜 농담 아니고 털이 있는 거야. 얼마나 컸는데요? 이게 타일 한 칸인데 3분의 1만 해. 무슨 이게 3분의 1이에요. 6분의 1. 야, 이게 타일 한 칸이라고요. 타란툴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란툴라는 좀 오버인데. 좀 큰 거미긴 한데. 야, 실제로 보면 진짜 요만한 거 아니에요? 요만한 거? 몸통이 이만하고 진짜로. 근데 진짜 화장실에서 이거 나와가지고 나는 무슨 가정집에서 이런 거미가 나오나 했다니까요. 근데 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수구로? 하수구에서 나올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니까. 저는 모기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모기랑 나방까지 잡을 수 있어. 나 나방 좀 못 잡을 것 같은데. 근데 못 잡는 게 바퀴벌레랑 곱등이랑
큰 벌레. 이거는 저는 못 잡습니다. 어쨌든 한군이 벌레를 잘 잡으니까 굉장히 연락처만 있으면 정말. 아, 트위터를 열심히 하세요. 한군이 되게 귀여운 점이, 이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난다 한군 둘이서 트위터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막 트위터로 대화하고, 맞아요. 난다가 뭐, 그냥 뭐 이게 먹고 싶다 이러면 한군이 그걸 반았다가 사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어쿠스틱 라이프 공식 계정 같은 것들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고. 맞아요, 한군이. 트위터로 연락해서. 근데 너무 귀찮아요, 트위터 하느니. 벌레는 어쨌든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거니까. 벌레를 잘 잡는 사람이. 한군 얘기를 해요, 한군 얘기. 그렇습니다. 한군은 뭐, 얘기 실컷 한 게 그 정도인 거 아닌가요? 벌레를 잘 잡는다. 한군 이꼬를 벌레 잘 잡는다로 이렇게 돼버렸어. 귀엽다. 덕후다. 이 정도? 진짜 귀여운 스타일. 이런 사람이랑 그 어쿠스틱 라이프 난다 작가하고 결혼에 똑같네 네온비 작가하고 둘이 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독에 난다 작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 그래 남편은 귀여워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진짜로 난다 한군 이 커플에 이렇게 잘 만날 수 있는 거는 한군의 귀여움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아껴주잖아요. 네. 부인하고 딸을.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좋은 남편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연애할 때는 나쁜 남자 해도 결국에는 남편감은 착한 남자를 찾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군 같은 경우에 딱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난다를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해서 한 대학생쯤 돼서 사귄 것 같더라고요. 그쵸? 한 4년 뒤에 만나서 사귀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꾸준히 장기간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 난다의 변덕에 맞춰주고, 막 싸우고 헤어지자 막 하면 막 부여잡고 막 이래가지고, 귀여운 짓 막 해가면서 부여잡고 이래서 결국엔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는 거니까, 이런 한결같음이 되게 남편감으로서는 좋은 덕목인 것 같다는 생각을 보면서 좀 했었어요. 맞아요. 난다님 얘기가 나와서 난다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남자라면은 나는 같이 못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난다님이 이제 난다님 기본 정보도 주세요. 네. 본인이 표현한 거니까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일단 굉장히 무신경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체질.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귀차니스트. 집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기타 등등. 가만히 있는 걸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대리만족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좀 난다 캐릭터랑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대를 엄청나게 형성했는데, 그래요. 그게 이런 대리만족과 귀차니즘. 그걸 보면서 이거 언니라고. 제가 막. 근데 청소에 있어서는 되게 달라요. 저는 그렇게 지저분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청소 안 하고 난다 진짜 귀여운 게, 자기 청소 안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청소 요정이 왔다 갔을 거야. 이런 건 마음으로 믿으면 왔다 가는 거랬어 하고, 문 열고 설거지가 또 쌓였다. 청소 요정이 왔다 갔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거 그려놓는 게 너무 귀여워요. 아무튼 그런 귀여움이 있지만 세상을 볼 때 되게 냉소적이고, 그런 회차도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은, 잘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긴 그래서 잘 보이려는 노력을 안 한다. 그런 식의 어떤 냉소적인 면이 있는 동시에 감성적인, 맞아요. 모순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쿠스틱 라이프를 본 분이라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고 되게 씁쓸한 시선으로 보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감성 돋는 시각을 보여주는, 맞아요. 그 사람입니다. 표현들이 누구나 느껴본 감정인데 그거를 난다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화를 잘하죠.
그만큼 섬세한 감수성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그거를 언어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회차에서 자기는 말을 하는 것보다 글로 정리하는 게 편하다 이러면서 왜 부부싸움 하고도 그거 막 정리하잖아요. 정리하고 무슨 쓸 때 가슴은 뜨겁게 막 교정은 차갑게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교정도 해요. 이거는 2차전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은 삭제하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그런 둘이 그러니까 두 커플이 싸움에 대처하는 방식이 좀 다른. 네. 근데 난다랑 항구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아요. 이 사람이 이건 건 싫어하고 이런 건 좋아하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는 느낌? 근데 그런 방법도 이제 오랜 연애 끝에 얻은 거겠죠. 처음에 연애할 때 그린 초반 회차 보면은 난다는 열받아서 야 우리 헤어지자 이러고 맨날 뛰쳐나가고 항구는 쫓아가서 부여잡잖아요. 그런 시기였다가 이제 결혼하면 그렇게 안 되니까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웹툰만 보면. 아 그리고 난다는 딸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합니다. 그게 변한 지점이죠. 변한 지점. 그러니까 어쿠스틱 라이프가 쭉 하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을 하니까 사람이 변하고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처음에 자기도 그럴 줄 몰랐으니까 독자들도 맞아요. 당연히 몰랐고 그렇게 딸 바보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딸을 낳고서도 감흥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그 딸이 자기 가슴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그 순간을 그린 화가 있잖아요. 되게 소소하지만 저한테도 감동적이었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난다님 성격이 냉정한데 어떻게 보면 냉정한 구석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다 냉정한 부분이 있고 자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시선에서 누구나 애를 낳으면 사랑해야 돼라는 약간 정답같이 정해져 있는 거를 안 지키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에도 주저하게 되죠. 주저를 하지만 어쨌든 표현한다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난다님이 본인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무신경한 성격이다라는 얘기를 만화에서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주변 사람을 되게 피곤하게 할 수도 있는 성격인데 이 항군이 장난을 엄청 치잖아요. 그쵸. 그거랑 완전 오덕이잖아. 막 게임에 조금 관심 있으면 설명하는 거 좋아하고. 아니 심지어 싸우고 둘이 싸우고 나서 미안하면 와서 게임해. 맞아. 내 설명 들으면서 게임하라고. 그리고 막 약간 항군이 매니저처럼 일을 해라. 콘티를 짜라. 이렇게 하는데 게임을 하면서 밤샜다 이런 거에 싫어하면서 엄청 뿌듯해하는. 맞아요. 둘이 참 잘 맞죠. 그렇게 보면. 신기한 커플이에요. 네.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맞는 그런. 난다가 무신경하니까 그런 장난들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오덕 기질?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옆에서 남편이 게임만 하는 거를 두고 못 봤을 거라고. 그렇지. 의구, 한심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난다는 내가 더 한심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산적이지? 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지점에선 또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난다, 한군 이 두 사람은 결혼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서로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 그런 마인드가 서로를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춰 살 수 있게끔 하는 힘 같은 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군이랑 난다는 좀 지금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좀 노력해서 맞춰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캐러멜이랑 네온비는 정말 열받겠으리. 이게 열받을 건 아닌데 말 그대로 얘네들은 천생연분? 맞아요. 그런 인가?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얘네들은 되게 알콩달콩 깨볶으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보기 좋은데요? 네, 아니, 뭐, 보기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부럽다는 거죠. 부럽고, 나도 분명 어딘가에 내 짝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과, 너무 제 신세한탄과 너무 이게 사생활 발설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아무튼, 근데 정말, 굳이 그러니까, 캐러멜하고 한군 다 귀여운데, 귀엽고 좋은 남편인데, 굳이 나누자면은, 캐러멜 작가가 훨씬 다정하다는 느낌? 그리고 훨씬 자상한 남편상? 그러니까, 뭔가, 차주부 느낌이지 않나요? 사실 저 차주부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 캐러멜 작가는 요리를 엄청 잘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이 스케줄 관리를 해준다라는 점이긴 한데, 캐러멜 작가도 그렇게 좀 계획성이 있고, 막 이렇게 다 짜주고, 식당 관리해주고, 진짜 무슨 비서 같아, 비서. 난 그거가 진짜 다정하다고 느꼈던 게, 네온비가 무슨 돈가스를 먹고 싶다 이러고 했는데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맞아. 돈가스 사올게 이렇게 하고 나갔잖아. 이게 물론 너 꼭 사와야 된다, 남편이라면 이래야 돼, 이건 절대 아니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도 드문데 이 사람은 그걸 하는 정도의 자상함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너무 감격적인 거죠. 사실 보면서도. 엄청나. 네온비 부럽다. 말하고 부럽다. 나니까. 부러워. 지금 서로의 표정은 정말 돈가스 먹고 부러움으로 싶다. 가득 차 있는. 돈가스는 별로 안 먹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근데 네온비도 좋기는 한데 캐러멜은 그만큼 좀 자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저는 좀 놀랐던 게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캐러멜은 화가 날 때 화를 안 내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웹툰에서. 그러면서 네온비는 원래 화나면은 바로 벌컥하는 그러는 거였고, 근데 캐러멜은 화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네온비가 이제 그걸 배워서 하게끔 되는 그런 거였죠. 캐러멜 작가가 화 안 내는 이유가 화났을 때는 말실수를 할 수가 있고, 저도 말이라는 게 욱해가지고 막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미안해 이렇게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욱한 마음에 하는 말들이 상대와 나 스스로, 말을 한 나 스스로한테 너무 큰 상처가 된다라는 그쵸. 거를 경험을 몇 번 했더니 그게 너무 뭔가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많이 되고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아물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꿈에 나온다고 갑자기.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런 상처들은 언제든지 다시 조그만 걸로도 막 생채기가 다시 나고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욱하는 말들이 정말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터라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거를 결독을 요번에 보면서 캐러멜 괜찮은 사람이네. 그쵸. 라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사고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되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애나 어떤 관계든 간에. 근데 특히 연애에서 감정의 쓰레기통을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나쁜 말들을 할 때마다 상처가 쌓이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비워지지가 않는 거다. 이 쓰레기통은. 그래서 꽉 차면 끝나는 거라고. 어느 한쪽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크기는 다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절대 다시 없어지지는 않는?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지만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적잖아요. 그쵸. 욱하면 말 그대로 욱하는 거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는? 그걸 절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캐러멜은 그게 되는 남자다. 라는 거죠. 좋은 점은 네온비도 이제 그걸 배워서 똑같이 한다는 거니까.
네온비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정말 그렇죠. 놀라운 거고. 잘 맞는 거죠, 정말로. 네, 정말 천생연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정말 잘 만났구나 싶고. 근데 조금 안 맞는 점은 그게 있죠. 캐러멜의 거의 U1이 아니라 유사한 4가지 단점. 그거를 안 고치는 거.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게 하는 4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약간 남녀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는 이런 거 고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남자가 알겠어라고 했으면은 다음에는 고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쵸. 근데 안 고쳐져 있는 거 보고 똑같이 화를 내면은 또 미안해 이러고 이게 반복되면서 좀 지치는 되게 연애의 전형적인 패턴? 약간 여기서도 그런 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마치 로맨스물의 삼각관계 같은 당연한 요소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안 고치는 4가지가 양말 아무데나 벗어두는 거지. 그거랑 화장실? 화장실에 소변 튀기는 거. 그거랑 신발 막 아무데나 놓는 거. 입술 트는데 보호제 안 바르는 거. 근데 뭐 댓글러들이 이렇게 단점이 4가지밖에 없다는 게 놀라운 거라고. 좋은 점 되게 많아요. 그 몸짱이고 일단 그쵸. 역시 애교가 많고 그리고 이거가 캐러멜의 특징 중 하나인데 아재 개그. 흔히 말하는 아재 개그. 이거 웹툰에도 많이 등장하고 오기 전에 위키에서 좀 검색해봤는데 이거 써있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내래 날기를 날기야 이 얘기를 한대요. 진짜 이상한 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캐러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오 뭐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캐러멜을 해도 오 뭐야 이러지 않나? 왜요? 저는 조금 중화돼요? 캐릭터가 말해서 그런 건가? 왜? 좀 귀엽게 좀 웃긴 것도 있고 가끔 웃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온비가 샤덕이거든요. 네온비 얘기도 그냥 할까요? 네온비가 아이돌 연구소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봤어 100%야. 샤이니 편만 보고 딴 건 안 보는 거 아니야? 왜냐면 커뮤니티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어디 못 갔다고 울었잖아. 그거가 무대 인사 못 갔다고 울었잖아. 근데 그거 올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사실 왜냐면은 그 레전드급의 미모를 놓쳤잖아. 몇 분 차이로. 그 사진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아닌가요? 실물을 보는 거하고 사진을 보는 거랑 다르죠. 호광이 다른가? 이걸 밥씨한테 이해시키려면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 근데 저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죠. 근데 공감을 할 수는 없는? 왜냐면 닿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그런 강렬한 열망을 잘 안 품어 나란 인간은. 쌀이한테 품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좀 장난이죠. 반장난. 나의 위치를 난 정확하게 알고 있어. 뭐 여튼 네온비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샤이니 그 중에서도 종현의 팬인 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약간 다혈질이고 그리고 어두운 계열의 만화를 좋아해요. 호러, SF, 카이지. 도박묵시로 카이지류의 막 그런 사채꾼 우시지마 이런 것도 볼 것 같아 분명히. 딱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또 귀여운 것도 잘 그리고. 그래서 좀 저는 어두운 작품을 보는 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뭐 그런 걸 봐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그 무슨 상관인지. 네. 나는 그런 시선이 좀 싫습니다 사회에. 오지랖이죠. 누가 뭘 보든 간에 물론 어느 정도의 선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유달리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들어요. 이 4명의 사람이 다 공통점은 덕후라는 거예요. 왜냐면 항구는 게임 덕후, 난다도 걸스비 앰비셔스 이런 걸 하면서 코스프레를 하던 그런 덕후고, 네온비도 만화 덕후라서 포스터에다 인사하고 가고. 네온비는 샤덕이 제일 크죠. 샤덕 전에도 만화 덕후였다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주소는 그치. 샤덕이잖아요. 여러 개 하는 것 같던데, 샤이니 말고도. 그래서 좀 네온비 웃겼던 게 집에서 마음껏 좋아하지 못하니까 막
점핑 만세를 하고, 난 점핑 만세라는 표현을 처음 봤어요. 네온비 별도에서. 그래서 놀이터에 나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좋아하잖아요. 샤이니 좋다. 아, 그게 대단하다. 저런 덕후라니. 그래서 약간, 덕후라는 표현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칭찬이 아니고 약간 욕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점 덕후들이 당당한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 나는 좀 기뻐요. 그리고 나는 캐러멜이랑 네온비가 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서로의 덕질 생활을 인정해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부부가 그 부부가 이렇게 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회차가 있었잖아요. 서로 같은 걸 공유하면 물론 좋지만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대신에 예의상 한 번은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 현동 캐러멜도 자기 좋아하는 거 할 때 그 취향이 네온비랑 전혀 달라서 그쵸. 나 뭐 전시회 티켓 생겼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은 물어봐 주되 네온비가 아니야 너 갔다 와 이러면 알아서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을 해주는? 진짜 좋은 규칙이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다 냈다. 서로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고 커플들이 그런 거를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한군 난다도 물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네온비랑 캐러멜처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많이 싸웠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조금 배운 다르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온비하고 캐러멜은 되게 서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고 난다랑 항구는 잘 합의가 돼 있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쌀이한테 젖을 주고 있는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구는 이해는 안 되지만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줄겠다. 거기서 이제 난다는 게임하고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둘이 다르지만 정말 잘하고 있다. 다. 네온비랑 캐러멜은 사실 그렇게 서로 그렇게 큰 다툼 없이 네 영역 내 영역 우리 서로 인정하자를 되게 쉽게 간 것 같다는 느낌이지 않아요? 그게 쉬운 합의가 아닌데? 혹시 모르죠. 뒤에서는 아주 치고받고 싸웠을지도. 눈물 흘리고 그쵸. 그럴 수 있지. 이게 다 이제 네 명의 얘기를 얼추 이제 조금씩 다 해봤으니까 다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네온비, 캐러멜, 난다, 한군 다 좋은 사람이고 잘 맞춰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 안 좋은 사람이란 없어. 그렇긴 한데 이 사람들의 결합이 얼마나 잘 맞는 것인지 서로에게 맞는 부인이고 서로에게 맞는 남편인 거가 증명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해보죠. 뭐 저희가 배우자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는 궁합이다 이런 게 좋은 배우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다르게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일단 제일 충격적인 것부터 하자면 난다랑 네온비야. 나도 그 생각했어요. 난다랑 네온비랑 안 돼. 얘는 안 돼. 그거를 상상도 안 돼. 일단 뭐 여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다른 차원의 문제는 난다는 굉장히 무심한 성격인데 네온비는 세심한 건 뭐 둘 다 섬세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친구로는 잘 지내겠지만 같이는 살면 안 될 것 같아. 커플로서 잘 기능을 전혀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네온비는 이렇게 사랑하면서 뭔가 지켜가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난다는 귀찮아. 이럴 것 같고. 네온비 열받아서 돌아버릴걸?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야. 누군가가 우울해졌을 때 아무도 구원해줄 수 없어. 그렇네. 난다는 본인이 위로 부적격자라고 본인을 칭해요. 하지만 네온비는 우울했을 때 혼자서 극복을 잘 못하는 캐릭터잖아요. 이 결동만 봐도. 근데 옆에서 캐러멜이 계속 용기를 같이 북돋아주고 다이어트도 같이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고 되게 좋은 이렇게 우쭈쭈를 말하자면 해주는데 난다는 그걸 못해. 자기가 무신경해서. 그 약속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캐러멜이 뭐 입술 트는 거를 관리 안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난다는 생일날에도 뭐 해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안 해놓잖아요. 둘이 만나면 엄청 서로
섭섭해하고 난다는 스트레스를 받아 할 것 같은? 네온비가 받고 난다는 무심하겠죠. 본인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온비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이러면 난다는 그 자기 성격이랑 다른 거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자꾸 고치라고 하네 이렇게 되고 상대편은 얘는 날 좋아하지 않아서 이 정도도 안 해주는구나 하겠지.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가 우울해하면서 말을 안 하다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겠죠. 일단 애시당초에 이 가정은 문제가 있는 게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만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긴 해. 네. 왜냐하면 딱 봐도 얘는 너무 무신경하고 무심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잘 못해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네온비는 굉장히 여리고도 그런 다독여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하는데 난다는 다독여주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 언제 그런 것도 있죠. 그 회차 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혼자서 언제나 즐겁게 지내자고 다짐한다. 왜냐하면 좋은 것들이 사라졌을 때에도 혼자 꿋꿋이 있을 수 있도록. 근데 딱 예외의 케이스가 있다. 네온비가 쌀이처럼 귀여운 거야. 그러면은 둘이 좋은 커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극단적이네요. 그래요. 여튼 최악의 경우는 네온비와 난다의 경우 파국으로 치닫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섬세한 두 사람의 만남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안 어울리는 거는 여기에 막 그거 있잖아요. 그 새 지나가고 막 짹짹짹짹 막 이런 소리. 그 소리에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새 소리가 막는 게 없어. 그럼 지금 이렇게 해볼까요? 짹짹짹짹짹짹. 뭐 하시는 거죠? 아니면 아니요. 캐러멜하고 난다. 캐러멜하고 난다가 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요. 이 둘도 진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캐러멜이 닭살이잖아. 닭살이고 막 다독여주는 거 좋아하고 옆에서 엄청 챙겨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난다는 그거를 딱 부담스러워할 스타일이야. 딱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군이 은근 무심한 기질이 있잖아요. 그쵸, 애교를 잘 부리지만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한국 남자 스타일? 약간 무뚝뚝한 기질이 있는? 어쨌든 난다는 뭐랄까? 캐러멜처럼 자상하고 뭔가 그러니까. 다 세세하게 챙겨주는 걸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느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는 걸 싫어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지 얘 무슨 꿍꿍이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괴로워할 것 같은? 그런 에피가 있잖아요. 다 모든 게 행복했을 때 사건은 이럴 때 발생하지. 이런 스타일이라서 항상 맞아. 오히려 자기한테 좀 츤데레처럼 해주는 사람보다 계속 잘해주는 사람이랑 있을 때 조금 불안해할 것 같은? 약간 한군도 물론 잘해주지만 그쵸, 캐러멜은 그 잘해준다는 게 진짜로 자상하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난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막 노심초사 막. 그러니까 막 돈가스 사온다고 하면은 난다는 걸 마음의 빚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럴 스타일. 뭐 딱까지 붙이기는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작품으로 느꼈던 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그것만 보고밖에 얘기를 네. 못하니까 혹시 그 작가의 지인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작가분이 이걸 들으신다면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사. 그러면 정정 방송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방송. 사과 방송 하는 거 왠지 되게 잘 나가 보여. 원래 이렇게 시덥지 않은 데서는 문제가 안 되잖아. 원래 잘 나가야 문제가 되는 거야. 아무튼 네. 보니까는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난다 저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요. 한군이랑 캐러멜도 만나기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군이랑 캐러멜 말고 한군이랑 네온비. 한군이랑 네온비도 좀 안 맞을 것 같은 게 있는 게 한군은 자기 취미 생활을 약간 살짝 강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온비는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거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쵸. 네온비는 누가 막 설명해 주려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생각하면은 잘 고치는데 그걸 옆에서 강요하면 오히려 엇나갈 것 같은 스타일? 뭐 네온비한테 네온비한 너 잘못했으니까 게임해 이러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네온비 작업 스타일이 멍 때리면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항구는 그런 걸로 잘 두고 못 볼 것 같아요. 맞아요. 캐러멜은 진짜 멍 때리는 거? 그러니까 멍 때릴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엔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근데 항구는 이해를 못할 계속 좀 답답해 할 것 같고 그리고 막 아이돌 덕질하는 거를 좀 질투할 것 같아요. 아, 질투.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캐러멜이 좀 대인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게임 덕후면 사실 뭐 그 게임이랑 뭐 어쨌든 게임이니까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네온비는 샤이니의 엄청난 덕후인데 캐러멜은 그걸 다 이해해주면서 심지어 콘서트도 한번 같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종현이 우는데 저 친구 감수성이 풍부하네 하고 부인을 봤더니 부인이 울고 있어. 그런 거 좀 질투날 수 있는. 그거 샤이니 아니에요. 신화예요. 그 신화예요? 신화 콘서트 가서 김동완이 우는 거. 난 샤이니인 줄 알았네요, 여태까지. 샤이니도 좋아하고, 신화도 좋아하고, 네일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이분은 그룹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그냥 프로 덕후. 네. 그렇구나. 이분 되게 사랑이 넘치시네요, 네온비 작가님. 그리고, 나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질투? 그래서 이제, 네온비가 아이돌 이거는 나한테 치킨 같은 존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캐러멜도 그거에 대해 살짝 질투를 느끼면서 그럼 나는? 이러니까 공기지 없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누가 댓글에 그래도 공기랑 치킨 중에 있으면 치킨이 더 반가운 게 사실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 한구는 그거를 알면은 되게 삐죽삐죽거리면서 두고두고 계속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그때 걔를 치킨이라고 했잖아.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맞아. 네온비를 좀 스트레스 받게 할 것 같은. 근데 그 점은 또 난다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난다는 한군이 그렇게 약간 말하자면 뒤끝 부리는 거? 그거를 좀 다 받으면서 무신경한 것도 본인이 있겠지만 그걸 다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쵸. 네온비는 그런 뒤끝 하나하나를 좀 스트레스 받아 할 것 같아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뭐 그냥 놀리는 거는 캐러멜도 계속 하니까 그거 그쵸. 정도는 다 그냥 받아주는데 자기의 취향의 호불호에 대해서 뭐 약간 삐죽삐죽대거나 하는 거? 그런 거를 못 견딜 것 같긴 하죠. 그쵸. 캐러멜하고 항구는 근데 잘 만날 것 같지 않아요? 캐러멜이랑 항구는 캐러멜은 누구를 만나도 잘 만날 것 같아. 좋은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캐러멜이랑 항구는 왜 둘이 서로 만날 수 없냐면 서로가 서로의 타입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아.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안정감 있게는 만나겠지만 안정감과 안정감이 만난다는 거는 지루하다. 설렘이 전혀 없고 그냥 지루할 것 같은. 둘이 친구는 될 수 있고 뭐 그렇겠지만 좋은 친구로 남겠지만 친구도 잘 모르겠다. 서로 이렇게 하는 분야가 전혀 다르잖아요. 네. 캐러멜은 막 운동 좋아하고 맞아 운동을 좋아하고 근데 뭐 항구는 운동 안 좋아하고 뚱뚱하지 않아요. 내가 봤는데 그냥 통통 정도고 난다가 초기 캐릭터는 엄청 마른 맞아요. 캐릭터인데 점점 약간 살이 붙는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말랐어요. 배신자야. 난 이런 데서 좀 분노를 느끼는 것 같네. 배신자라니. 웃기다. 맞아요. 근데 캐러멜이랑 항구는 둘 다 분류를 하자면 안정감이 있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면 붙잡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땅 같은 존재면 뭐가 없잖아요. 그치. 애시당초에 뭐가 성립이 안 돼. 나무를 만나야 되고 땅과 맞아. 나무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은 이렇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만났을 때 만나질 것 같지가 않은 애시당초에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 그들이 각각 서로에게 좋은 부인, 서로에게 좋은 남편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겐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잘 만났느냐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집신도 짝이 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화이팅.